안녕하세요, 축직먹입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선수는 클루셉스키입니다. 제가 발음하기 힘드니 이번 영상에선 귀엽게 셉셉이라고 하겠습니다. 셉셉이는 아마 토트넘에서 가장 평가가 다양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역습 시에 속도가 부족하게 느껴져서 팬들의 머리를 감싸게 만들다가도 필요할 땐 우직하게 등을 대면서 공을 지켜주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긴 한데 주전은 아니다 등등 여러가지 평가가 공존하는 선수입니다. 과연 클루셉스키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포스테코글루가 셉셉이의 무엇을 보고 계속 주전으로 기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토트넘이 맞서는 팀들은 엄청 다양하지만 제가 임의로 뿌리를 두 개 잡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트넘보다 상대적인 강팀이거나 비슷한 팀, 두 번째는 토트넘보다 상대적인 약팀으로 내려서 밀집 수비를 펼치는 팀. 올 시즌 첫 번째 경기에 해당하는 건 리버풀전이고 두 번째 경기에 해당하는 건 셰필드전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다른 두 경기에서 셉셉이가 어떤 식으로 기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라운드까지 끝난 지금까지는 토트넘의 주전 라인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스텍 감독이 풀백들에게 변화를 주어서 순간적으로 중원의 숫자를 줄였다 늘렸다 하면서 플레이를 진행합니다. 포로와 우도기가 가끔씩 공격 라인까지 올라올 때가 있는데 그때 셉셉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포로는 셉셉이에게 공을 주고 박스 안쪽으로 쭉 들어가거나 셉셉이 등 뒤로 돌아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곤 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공을 받은 셉셉이가 공을 지켜주는 거죠. 셉셉이가 공을 못 지키면 포로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큰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백을 공격에 많이 가담시키는 토트넘의 특성상 이런 식으로 공을 지켜줄 윙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리버풀전부터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라인 쪽에서 압박하다가 공격하러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셉셉이가 치고 나가려는데 뒤에서 로버트슨이 다가오니까 오른쪽 어깨로 로버트슨 쪽 루트를 막습니다. 로버트슨이 공을 건드리기 어렵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렇게 온전히 확보한 후에 3명 사이에서 비수마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공을 탈취당한다면 토트넘에게도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고 전반 초반 분위기에도 안 좋았을 텐데 특유의 볼 소유 능력으로 비수마에게 줍니다.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손흥민이 반다이크에게 압박당하면서 밀려납니다. 손흥민은 완전 죽은 공간에 있게 되고 여기서 공을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이쪽에 리버풀 선수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리버풀 선수들이 없는 반대쪽으로 방향 전환할 수 있게 뒤로 내주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다이크와 몸이 붙어있고 뒤도 경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일단 무리하지 않고 셉셉이에게 내줍니다. 여기서 바로 셉셉이의 진가가 발휘되는데요. 지금 보면 골반 쪽 무게중심을 아예 자신의 뒤쪽으로 당겨 놓습니다. 그럼 여기서 로버트슨이 갖다 박아도 쉽게 밀리지 않죠. 게다가 발바닥으로 자기 쪽으로 계속 공을 굴려요. 풋살에서도 많이 쓰는 기술인데 이렇게 공을 당기니 존스가 발을 뻗습니다. 이때 공간이 나고 셉셉이는 이 사이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렇게 나가자마자 메갈리스터의 도전이 들어오는데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은 수비의 도전은 공격수에게 기회입니다. 발에 걸리지 않게 자신의 주발인 왼발 쪽으로 살짝 옮기고 이때 파울을 당하는 셉셉이입니다. 이 상황에선 뺏기거나 터치라인 아웃이 되어서 상대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 죽은 공간에서 공을 살려 소유권까지 챙겨 나옵니다. 강팀과의 경기에서 이런 선수의 가치는 무조건 높습니다. 우리 팀의 공격이 끊기지 않게 해주고 압박 상황을 계속 환기시켜줍니다. 압박 속에서 공을 돌리다 보면 필연적으로 죽은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블랙홀처럼 소유권 다 잃고 다시 공이 안 나오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셉셉이처럼 묵직하게 지켜주고 풀어나오는 선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상대팀 입장에선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지금은 역습 상황입니다. 셉셉이는 국적이 스웨덴이죠. 아무래도 질라탄국 출신답게 북유럽의 강건한 피지컬을 타고났습니다. 바이킹족의 뼈부터 굵은 느낌으로 트랙터처럼 잘 버텨내는데요. 여기서도 메갈리스터가 셉셉이한테 갖다 박는데 공은 자신의 주발 쪽에 유지하면서 절대 뺏기지 않게 만들어요. 이 압박을 한번 버텨내면서 전진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루이스 디아스의 도전이 있었는데 쓰러지지 않고 버텨냅니다. 여기서 만약에 넘어졌으면 경고를 받고 역습이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지금은 근데 넘어지는 것보다 역습 나가는 게 훨씬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피지컬이 약해서 어쩔 수 없이 밸런스 잃고 넘어져서 파울을 당하는 거랑 넘어질지 아니면 계속 끌고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무튼 여기서 두 번의 도전을 받고도 넘어지지 않으면서 길게 전개해줍니다. 덕분에 토트넘은 좋은 역습 상황을 맞을 수 있게 되었죠. 지금도 역습 상황입니다. 역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가 가장 지적을 많이 받았던 게 공을 끌고 올라가는 속도가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단점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신이 온더볼 스피드가 느림으로 손흥민같이 빠른 선수에게 공을 주면 됩니다.
지금도 뒤에서 디아스가 접근하고 있죠. 여기서 셉세비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1번과 2번입니다. 1번을 선택하는 순간 디아즈는 이런 식으로 셉세비를 둘러싸면서 달려올 겁니다. 그럼 죽은 공간이 되고 셉세비는 뒤로 돌리거나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2번을 선택한다면 먼저 어깨를 넣어서 공을 지키기도 용이하고 왼발킥이 나가기에도 각도가 더 좋은 상황입니다. 셉세비는 2번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반대쪽으로 손흥민에게 공을 크게 밀어주면서 손흥민이 속도를 살려 역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강팀과의 매치에서 공을 지켜주는 것이 큰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셉세비가 보여줬습니다. 이번엔 토트넘이 상대적으로 내려앉는 팀과 경기할 때 셉세비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셉세비는 기본적인 터치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슨이 강하게 준 볼을 왼발을 열어서 잡아냅니다. 이때 왼발에 힘을 최대한 주지 않으며 쓱 뒤쪽으로 돌려내며 몸을 엽니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을 지키는 습관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비수마에게 툭 밀어주고 비수마는 쭉쭉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합니다. 또 셉세비는 지공 상황에서 동료들이 이용해서 플레이하는 것에 능숙합니다. 속도가 빠르지 않아도 공을 지킬 줄 아니까 수비들이 쉽게 달려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두 명을 묶어놓게 되고 사르에게도 빈 공간이 생기죠. 일단 이 상황에서 로메로 쪽에 공을 주고 2대1을 시도합니다. 공을 받고 이렇게 안쪽까지 끌고 온 셉세비는 열려있는 솔로몬에게 공을 줍니다. 솔로몬은 공을 받고 높게 슈팅을 날리지만 셉세비의 플레이 자체는 너무 좋았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 동료와의 연계를 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지공 상황에서 클루셉스키의 가치와 기여도 둘 다 높습니다. 다른 장면 보겠습니다. 클루셉스키는 공을 포로에게 주고 뒤로 빠져 있다가 메디슨이 공을 잡자마자 안쪽으로 갑자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간적으로 사이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고 메디슨의 공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날립니다. 이런 식으로 지공 상황에서도 활용 가치가 있는 셉세비입니다. 이런 온더블 상황이 아니더라도 셉세비는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토트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 공식적인 기록까진 찾지 못했지만 이번 시즌 4라운드까지 나왔던 기록에 의하면 셉세비의 활동량은 프리미어리그 전체 1위입니다. 총 47.07km를 뛰었고 한 경기당으로 환산하면 경기당 11.76km를 뛴 셈입니다. 보통 12km 정도 뛰면 진짜 미쳤다라고 표현하는데 매경기 거의 12km 정도 뛰고 있는 셉세비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도 아시겠지만 전방 압박 스프린트 거리도 프리미어리그에서 5위를 했죠. 활동량이라는 건 화려하지 않습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부담스러워하죠. 하지만 팀에 누군가는 필요합니다. 많이 뛰지 않는 팀은 결국엔 공간을 만들 수도 없고 공간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토트넘의 톱니바퀴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셉세비가 열심히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진짜 결정적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매주 토트넘을 비롯해서 프리미어리그와 전세계 주요 경기를 위주로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앞으로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시 축구 얘기를 해보면 오른쪽에 셉세비 대신에 누구를 넣을 수 있을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토트넘의 윙 자원은 페리시치, 히샬리송, 브라이언 힐, 브레넌 존슨, 솔로몬, 셉세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페리시치, 히샬리송은 주로 왼쪽에 기용되므로 제외하겠습니다. 브라이언 힐도 왼발잡이지만 왼쪽에서 훨씬 잘합니다. 오른쪽으로 온다 해도 셉세비의 경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현재 장기 부상이므로 브레넌 존슨이 경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존슨은 셉세비보단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공을 지키는 능력이나 지공 상황에서의 활용도는 조금 떨어집니다. 게다가 펠리스전에서 존슨이 왼쪽에서 교체로 뛴 걸로 보아 감독이 존슨을 왼쪽으로 인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히샬리송, 손흥민, 메디슨 다 주발이 오른발인데 셉세비가 왼발이라는 점도 충분히 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셉세비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히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선수이고 토트넘 상승세 기여도에 지분이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새로운 영입이 없다는 가정하에 현재 토트넘의 스쿼드 내에선 오른쪽엔 셉세비가 제일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축직먹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